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땠을까 라고 연상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꼽고 있는 전 세계 3대 불량 국가가 있죠. 바로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네수엘라에 뭔가 레짐 체인지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용병을 동원해서 마두로를 제거할 것을 시도를 했는데요.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보안군이 해안 침투 시도했던 미국인 2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살을 했죠. 현지 시각 5월 3일인데 현지 일간지 엘 나시오날이라는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언론뿐만 아니고 지금 쫙 깔렸어요. 베네수엘라 보안군이 수도 카라카스 인근 해변에 침입한 무장괴한 8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했으며 베네수엘라 정보당국은 배후에 미국과 콜롬비아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스토르 레베롤 내무부 장관은 국영TV에 출연해서 카라카스 인근 해안도시 라과이라에서 소형 쾌속정을 타고 접근해 우리 혁명정부의 지도자를 살해하기 위해 용병들이 바다로 침입했다라고 밝히며 8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데 이들은 미국인이다 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체포된 미국인 중 1명은 미국 정부기관 DEA 즉 마약국 요원이며 현장에서 고성능 무기와 위성통신기, 성조기가 새겨진 헬멧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 보도와 이제 쭉 추가적인 보도를 보면 이 용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미국인들이 한 60명이 이제 상륙을 한 겁니다. 그래 이제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8명은 사살하고 2명은 이제 생포를 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시 도망을 갔고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 2명이 미국인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미 DEA 즉 마약국 개입설에 마두로가 분노한 이유는 뭐냐? 바로 마두로가 마약 혐의로 미국이 지금 기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 마약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마약국 요원이 여기 들어갔다는 것은 마약 혐의로 기소를 해놨으니까 체포하러 간 거다 이제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약물 밀매 즉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한 100여 명의 베네수엘라 인사들을 자금 세탁과 약물 밀매 등의 혐의로 제재하고 있으며 미국이 현직에 있는 타국 국가 원수를 자국 법정에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타국 국가 원수인데 미국이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마약 밀매, 약물 밀매 이제 이런 거로 기소를 해버렸는데 그러면은 기소했으니까 이제 이 범죄자 체포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잡히면 재판 받겠죠. 감옥 가겠죠. 이제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인근 해변으로 침투했던 그 사람 중에서 생포된 사람이 바로 미 마약국 직원이다. 라고 지금 이 베네수엘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마두로 대통령은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베네수엘라 검찰에서는 DEA 소속 즉 마약국 소속이다 한 명이 그렇게 하는데 마두로 대통령은 얘들 둘이는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수 경호대 스페셜 시큐리티 그 비밀 경호대 걔들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는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날 AFP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5월 6일 날 보도한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진 질의응답에서 베네수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알아보고 있다. 나도 방금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곧 알려주겠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것은 우리 정부와 관계없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자행해온 대대적인 허위정보 유포 캠페인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분명한 것은 마두로 정권이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자행하는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마두로 정권, 특히 베네수엘라 내의 쿠바 정보기관들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른다. 우리 미국 정부하고 아무 관계 없다. 라고 지금 오리발
확 내밀었고요. 국무부는 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좋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자신들의 이 잔악한 독재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 아이템으로 쓸 거다. 이제 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지금 이제 진입 단계에서 바로 체포됐지 않습니까? 사살당하고 이 용병들이 들어가는데 그 해안에 정확하게 거기에 방어부대들이 체포부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테러 부대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정확한 위치가 이미 노출이 된 거죠. 여기에 국무부가 이 멘트가 바로 이제 그 멘트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베네수엘라 내에 있는 쿠바의 정보기관들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거다. 쿠바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거죠. 쿠바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지금 이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쿠바가 가르쳐 준 거 아니냐, 이제 라는 것이죠. 쿠바가 이제 카리브해 중간에 있는 나라니까 뭔가 여튼 이 플로리다에서 출발해서 가는 이 어떤 그 행렬들을 쿠바가 알고 사전에 쿠바가 탐지를 하고 베네수엘라에 알려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 압박의 메시지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베네수엘라군에 체포된 미군은 그린베레 출신이다라고 미 육군이 인정을 했어요. 자, 3명이 지금 그 체포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중에 한 명은 베네수엘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미국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린베레 출신이다라고 미 육군이 밝혔어요. 자, 베네수엘라가 구금 중인 에런 베리 41살입니다. 그리고 루크 덴먼 34살입니다. 이 둘은 미 육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으나 지금은 전역했다라고 미 육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린베레 출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검찰에서는 이 중에 한 명이 미국의 마약국 현직 요원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요. 뭐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누구냐 라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던 중에 바로 미국의 용병업체가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5월 5일 같은 날이죠. 막 5월 5일 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5월 6일 날 실버코프라고 하는 이 실버코프 USA라고 하는 이 회사에 조던 구드로라는 대표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야 라고 밝힌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번 작전은 우리 실버코프 USA가 단독으로 벌인 작전이며 체포된 대원들은 모두 우리 직원들이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와 함께 했던 전우들이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타도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계약했으며 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 해방을 위한 기도원 작전으로 명명했다. 과이도 의장과 계약은 했지만 그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자금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단독으로 작전은 감행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말이 좀 안 맞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냐? 아니, 지금 이 용병업체인데 계약은 했지만 돈을 안 줬는데 왜 단독으로 강행한단 말입니까? 사실 말이 안 맞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민간 사원에서 그냥 우리끼리 한 거야. 정부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지금 정부하고 지금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버코프 USA 이게 뭐냐? 저도 이제 처음 듣는 회사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회사예요.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 실버코프 USA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점을 두고 설립된 사설 보안 기업으로 미군 특수부대 전역자들로 구성된 용병회사입니다. 재해, 재난 대응은 물론 요인 경호와 시설 경비, 기타 특수작전 영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접수 후 세계 어디든 12시간 내 출동을 기치로 4세 확장 중입니다. 야, 홍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들 이 몸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MP5 소음기관 단총도 들고 있고, 저는 무엇보다 놀라운 게 이 헬기입니다. 이 헬기를 뭐 미 육군 거 빌려서 지금 사진 찍었는지 아니면 자기네들 건지 몰라도 자기네들 거라면 이게 지금 카이오와 워리어 헬기거든요. 여기 로터 위에 탐지 장비 달린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죠. 이제 이런 걸 타고 직접 이제 공격 헬기, 이 무장 헬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타고 이제 침투도 하고 전 세계 어디든지 12시간 내에 출동한다. 신속하게 우린 가서 그냥 해버린다. 이런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2018년도에 창립된 거예요. 올해가 뭡니까? 202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립된 지 채 1년 6개월밖에 안 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1년 6개월여밖에 안 된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 50개 나라에 지점을 두고 지금 이제 청탁을 받고 사세 확장을 이 정도로 했다. 헬기까지 가지고 이건 뭐 어디서 뒤를 봐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뭐 그냥 정말 코딱지만한 오피스텔에 또 뭐 이렇게 쉐어하는 그 소호 사무실 뭐 여러 명이 이렇게 5만 원씩 내면 전화번호만 빌려주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뭔가를 두고 있는 이런 업체가 대한민국의 전역을 아우르는 이 선거를 하는 서버를 빌려준다. 뭐 수십억 수백억의 이런 걸 딴다. 이거 참 이상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 대단한 뒷배가 지원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한 그 정도의 엄청난 사세 확장을 한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이 실버코프 USA 대표가 그 우리가 단독으로 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체면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분 노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아니 뭐 잡혔으면 그럼 우리가 한 거야. 정부하고 관계없어. 뒤로 돈을 얼마를 받았든지 말든지 이 정도는 지금 이제 시정을 지켜주는 것이죠. 자, 이제 후안 과이도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밝히기를. 그런데 이제 과이도가 계약 이행을 안 했다라는 것인데 과이도는 바로 지금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인 마두로에 항거하는 베네수엘라 의회 의장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 과이도를 유일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지금 뭐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2명인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과이도는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권력은 전혀 없죠. 그렇지만 미국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마두로가 어떻게 처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 과이도는 나하고는 또 관계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요. 타레크 윌리엄 사브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과이도 진영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목적으로 미국 용병 회사와 2억 1,20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이번 작전을 배후에서 조정했다고 밝혔다. 집권사회당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부의장은 이번에 체포된 자들 가운데는 미국 특수부대원은 물론 미 정부기관, 마약국 요원도 있었으며 지난해 군부 쿠데타를 주도했던 베네수엘라 국가보안군 안토니오 세키아 대위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서 과이도 의장은 이번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AFP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이도 나는 모른다라고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 과이도가 알았던지 몰랐던지 정말로 실버코프 USA와 과이도가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 이걸 정말로 몰랐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베네수엘라 친정부 네티즌들이 이걸 이제 막 조사해가지고 깠어요. 어떻게 깠냐? 5월 3일 이제 사건 당일 오후입니다. 바로 이제 이 침투한 그 당일날 오후인데 네덜란드령 퀴라소 상공에 이런 항적이 있어요. 이런 항적. 이 항적이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E8 조인트 스타즈죠. 조인트 스타즈.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갑 장비, 지상 장비를 탐색해서 이 600개의 표적을 탐색해서 지휘하는 그런 지상 작전 지휘기 아니겠습니까? 조인트 스타즈. 이게 지금 바로 수도 카라카스의 280km 떨어져 있는 네덜란드령 퀴라소 상공에서 작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인트 스타즈가 하필 이 용병회사 실버코프 USA가 잠입을 하던 그 시간에 퀴라소 상공, 카라카스 작전 지역과 280km 떨어진 상공에 작전하고 있었으니까 얘가 이거 지휘하러 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베네수엘라 친정부 네티즌들이 이걸 깐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알았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알았다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미 정부가 지시한 작전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작전을 보면 이거 정말 옛날에 있었던 피그스만 사건의 대자뷰다. 제2의 피그스만 사건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피그스만 사건이 뭐냐면은 케네디 대통령 집권 초기입니다. 1961년 쿠바에서 탈출한 1,500여 명의 반공투사들로 조직된 2506 여단을 동원해서 쿠바를 침공하고 공산 정권을 전복시키려 했던 비밀작전입니다. 사전에 비밀이 누설되어서 상륙한 부대원 전원이 사살당하거나 체포되면서 상륙작전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쿠바에 이제 피그스만이라고 하는 해안이 있는데 여기에 이 2506 여단을 상륙을 시켜서 이 쿠바 정권을 뒤집으려고 했던 작전이에요. CIA가 이제 했었는데 CIA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쿠바에서 이제 보트 피플에서 막 이제 플로리다로 망명 온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포섭을 한 거죠. 그래서 니들이 다시 돌아가면 영웅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CIA의 요원이 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한 1년 가까이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특수작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말에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마이애미 이런 데 가가지고 술 먹고 놀고 하다가 시비 붙으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CIA에서 뒤를 봐준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소문이 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쿠바 정보원 또 이제 소련에서 이걸 이제 알고 알려주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가는 장소까지 쿠바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륙을 딱 하고 들어가는데 쿠바군이 그냥 딱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피그스만.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 카라카스로 들어가던 이 실버코프 USA 요원들이 60여 명이 딱 들어갔는데 이 베네수엘라 대테러 부대가 딱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어딘가에서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미 국무부에서는 쿠바 정보 기구를 우리는 무슨 일 했는지 우리는 지금 뒤져볼 것이다 라고 했듯이 쿠바 니들이 지금 알려준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2의 피그스만 그래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런데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시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트럼프 정부 첫 해외 불량 정권 전복 시도 이제 딱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첫 전복 시도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미 정부가 그동안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반군을 지원해주고 이제 이렇게 간접적인 지원들을 이제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작전을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직접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에서의 작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노리고 있는 이란에도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작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레이마니 제거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우회적으로 하고 있죠. 직접 지금 제거하러 들어갔는데 이란, 그리고 시리아, 베네수엘라, 북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다 노리고 있을 텐데 베네수엘라의 첫 스타트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해안에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수도 평양은 어디에 있냐? 해안에서 50km 지점에 있습니다. 되게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평양 내륙 아니다. 그리고 김정은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간에 죽지 않고 지금 짠하고 나와버렸는데 그게 끝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제 진짜로 이런 식으로 비록 실패했지만 참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이렇게 진짜로 직접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작전에 나선 정황이 있습니다. 이건 정황입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정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시도를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극동 아시아에서도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부디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CIA에 코리아 미션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미션 센터에서 제대로 된 미션 한번 내려서 작전 한번 해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어쨌든 전 세계 독재자들 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